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2024년 10월 2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30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밀릴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무리 잘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올라올 때도 종목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떨어질 때, 급락을 할 때 종목들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장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갭으로 뜬 상황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칠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급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많으면 어때요? 물고기 잡기 쉽겠죠. 근데 물고기가 적으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꽤 많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시장은 계속 밀렸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이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미국장이 또 열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다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항상 수급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까요? 수급 동향.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죠. 개인들이 매수한 날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물론 뭐 절대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 개인들이 항상 선의를 잡고 있다는 얘기, 맨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마지막에 올라오긴 했지만 3시 넘어서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장.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저가가 0.91까지 무너졌다가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감이 되면서 지금은 긴 횡보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락이라기보다는 긴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또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장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도 마찬가지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아직 신고가는 치지 못했지만 역시나 S&P 500도 움직임 괜찮다. 흐름 좋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물론 계속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양봉을 만들어서 0.3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신고가까지는 아직 남았어요. 신고가까지는 아직 남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거의 이제 근처까지 올라와서 움직임 나쁘게, 움직임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선물 한번 볼까요? 야, 많이 빠졌다. 2.23% 다시 추세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을 갖다가 돌리질 못했거든요. 추세선을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상승은 했지만 실제 상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추세선이 하방으로 있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계속 하방으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은 계속 하방으로 밀린다고 보시면 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밀리겠죠. 자, 여기 살짝 매수, 여기 계속 매도, 또 매도, 막판까지 크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끝까지 매도 흐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드 신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드 신호를 계속 보시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추세 신호와 사드 신호 선물 매매할 때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살짝 혼조가 있었습니다. 그쵸? 혼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어때요? 쭉 밀리죠. 그죠? 계속 하방으로 보시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매도고요. 요거 살짝 매수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짧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고점 신호를 받고 다시 매도. 여기 쭉 오후장 내내 매도. 외인들의 수급만 잘 보면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나 그러니까 사드 신호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짧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선 추세를 갖다가 대장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추세가 계속 밀리면 하방으로 역시나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중간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요때도 짧게 지금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올 때는 그대로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가 어땠는지. 자, 코스피 지수 2.13%. 다시 얘도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쵸? 하방으로 떨어졌고, 계속 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7%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아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지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에 8월달, 9월달에 최저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짧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비온이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원체 빨리 올라와가지고 먹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HL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 계속 헤매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붙었고, 휴림네트워크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죠? 상한가는 못 들어간 것 같은데 휴림네트워크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휴림네트워크까지 상한가 들어갔군요. 예. 태용로직스는 이슈가 있었죠. 물류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만노조가 10월 1일 총파업한다는 것 때문에 물류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얘는 오후장에 조금 많이 밀렸어요. 자, 미국장이 끝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비컷 가능성을 갖다가 일축하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 유비온. 교육 관련한 종목이고요. 뭐 예전에 이민정책 관련한 종목,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부각이 됐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인데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거는 상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쟁 관련한 테마 물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크가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 에이스테크는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임 나온 거고요. HL사이언스는 중국 상해의약그룹과 우술 조인트 100 중국 시장 독점 판매 계약으로 해가지고 모멘텀 지속돼서 계속 시장에서 누르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붙었고요. 휴림네트워크 통신장비죠. 얘도 특별한 이슈가 없이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것들은 따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실제 호가가 얇아요. 들어갈 때 보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들어가서 그냥 큰 욕심 없이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관이랑 외인이랑 같이 사서 올라온 종목들 테크윙 뿐이 없네요. 테크윙 한번 볼까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지난번에 최고점이 지금 7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무너진 다음에 목고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테크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기관사 11만주, 외인이
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도 관중에다 올려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외인이랑 기관이랑 좀 한쪽에서 몰아서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퓨처캠 같은 경우는 갭으로 떴다가 쭉 밀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 빼고요.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추세선을 그려놓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지표 겹치기로 해서 20 지표 겹치기 지표 겹치기를 해야죠. 예, 가격이동 평균은 지표를 겹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추세선이 도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떠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 조금 올라오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쵸? 급락을 해서 추세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고 오후장에 다시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가 20선 위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 잘 고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지난번에 강의를 올려드린 20선 강의 잘 지켜보세요. 물론 다른 것도 물론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20선이 무너지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실리콘2 화장품 관련한 종목. 자, 중국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중국 부양책이 먹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리콘2가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그 이상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쭉 밀렸고요. 이게 바로 외인 수급이에요. 외인들은 한번 살 때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사기 시작했네요. 쭉 올려가지고 올렸죠. 외인들이 약 50만 주 정도 샀고, 퓨처캠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외인 매수 같아요. 여기랑 요게 외인 매수인데, 기관도 3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윗골이 달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움직임 괜찮았어요. 외인들이 약 23만 주 정도 쭉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얘도 역시나 점심때 올라왔네요. 쭉 올라오면서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후장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외인들이 23만 주 정도 매수했고, 자, 바이넥스 제가 이거 좀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생물보안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올라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은 외인이 17만 주, 요것도 점심때 들어왔네요. 그죠? 점심때 외인들이 약 17만 주 정도, 요 외인 수급일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도 7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로 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기 지금 8월 19일 날, 요날 기관이 27만 주, 외인이 87만 주를 매수한 다음에 계속 밀렸죠. 이런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밀릴 때마다 계속 좀씩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실리콘2도 괜찮고요. 바이넥스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포트폴리오에 지금 움직임 들어가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바이넥스 예전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점 돌파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는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면 엄청 누르고 있죠. 얼음 됐다가도 박살이 났고, 양봉이 들어오면 눌러버리고, 양봉이 들어오면 눌러버리고, 또 여기도 양봉 들어왔다가 눌러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추세선 위에서 노는 종목은 잘 지켜보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됐는데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네요. 태웅로직스. 해산물류 관련한 종목이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얘도 장중에 엄청 눌러가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아침에 움직임 좋았어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근데 수급만 들어오면 눌러버리더라고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한 4%?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약 4% 정도 빼는데 계속 4%, 3에서 4%씩 빼면서 올라오는데 양봉이 들어온 다음에 계속 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짧게 먹거나 아니면 눌리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바닥에서 세게 올라온 종목이고 장중에 말씀 여러 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움직임 괜찮았다가 쭉 뺐다가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괜찮았는데 막판에 좀 밀렸죠. 시간으로도 밀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한 종목 스페코. 자, 아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물론 전쟁 관련한 종목이 맞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스페코가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세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란이 참전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란 참전 이슈가 나오면서 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계속 좀씩 밀려가지고 뭐였는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어요. 그래서 전쟁 관련한 종목들은 거의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요.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요게 이제 고점 돌파한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9월 30일 상한가 급등 주시오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온부터 한번 볼까요? 유비온 같은 경우는 진짜 거래량, 물론 여기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 같은데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실제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게 거래량이 16만 주. 물론 여기서 1차 흐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흐름까지 그래서 쭉 해서 그냥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정도면 한 10% 뺀 거죠. 한 7% 정도 7% 뺐다가 맥점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맥점을 항상 체크를 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죠. 요게 바로 맥점이거든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자리.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선을 거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자, 눌렸다가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한가 친 종목 중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유지했으니까 내일 또 갭으로 뜨겠죠. 그래서 움직임 나오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맥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잘 들으시면 제가 중간중간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뉴스 없고요. 에이스테크는 이거는 전쟁 관련한 종목도 맞긴 한데 전쟁 관련한 종목이기보다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어요. 최대주주 변경이면은 요즘 잘 움직임 나오거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3% 뺐다가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HL사이언스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차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속 흔드는데 안 빠지죠. 이런 종목은 거의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오르지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말씀드렸고요. 올라온 다음에 다시 밀렸고 그 다음에 또 횡보를 하다가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오고 고점 상한가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마지막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괜찮죠.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중국의 상해의약그룹과 우슬조인트 100 중국 시장 독점 판매 계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림네트웍스도 하다가 상 들어간 종목이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 또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거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위아래 6%씩 거래량이 없단 얘기예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빠졌다. 순간적으로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 이제 10시 정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씩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하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매매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장중에 보면 호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조금만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웅로직스 물류 관련한 종목이죠. 물류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흔들어댑니다. 예, 올라오면 얼음 들어간 다음에 패대기 쳤고요. 여기 다시 패대기 다시 고점에서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거는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또 그 룰도 깼어요.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시켜버렸거든요. 급등한 다음에 다시 패대기 급등한 다음에 패대기 시간에서는 2.6% 빠졌습니다. 이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맥트릭스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모멘텀으로 지난번에 상 들어갖고 하루 밀렸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한 번씩 쿡쿡쿡 눌러주는데 이게 보통 한 5% 그죠? 예, 6%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실제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하기가 참 뭐한 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고 치자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를 쳤는데 버틴다 예, 못 버팁니다. 이런 정도면 거의 손절 가격이에요. 그러고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밀리고 예, 크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가 밀리고 오후장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물량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외로도 밀렸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거 M&A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강민준 대표가 사임하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이슈가 있다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역시나 얘도 올라오면서 계속 고점에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이런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외로는 2.6% 올랐어요. 요거 내일도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했군요. 제닉스. 자, 신규 상장주 제닉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올라갈 때 시가를 갖다가 제가 라인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그죠? 시가랑 고가인데 시가랑 고가랑 딱 여기에요. 자, 요 시가랑 고가를 라인을 딱 그어놓고 이 위에 올라왔을 때 단타 신호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점 신호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시가를 돌파를 한 다음에 크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부터 밑으로 빠져서 시가 밑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밑에서 움직임 나올 때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짧게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타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 없고 손절 자신 없고 그러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특히나 오후장 돼서 얘가 급락을 할 때 잡지 마시라고 했죠. 물론 단타는 나옵니다. 단타는 나오고 항상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은 나오지만 항상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외로도 많이 무너졌네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얘가 지금 자동물류 시스템 관련한 종목이죠. 요즘 신규 상장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스페코. 자, 스페코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계속 오전에는 들어왔다가 이제 11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멘도 침공을 했고 이란이 참전 여부 곧 참전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전쟁 관련한 종목 올라왔지만 이슈 끝나고 빠졌고요. STO 관련한 종목 뱅크웨어 글로벌. 자, 뱅크웨어 글로벌 요거 같은 경우도 크게 갈 줄 알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도 양봉이 뜬 다음에 밀리고 있고요. 그죠? 양봉이 뜬 다음에 밀리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고점이
예, 그냥 수익이 나면 챙겨라. 수익이 나면 챙겨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무조건 수익이 나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패대기 나와요. 물량 나옵니다. 여기도 갑자기 물량 나왔다가 만약에 오후장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 나온 다음에 또 박살 났고요. 시간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요건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알리페이 합작 운영 관련한 이슈도 있고 STO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STO 관련한 이슈는 얘만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얘는 중국 경기부양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리페이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 나온 거고요.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은 뭐 이건 딱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신세계 있죠. 신세계 말고 신세계건설. 자, 신세계건설은 최대주주 이마트에서 공개 매수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죠. 가격은 이 가격 18,300원대 요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 거고 기관에서는 매수를 했네요. 기관에서는 매수를 했고 시간으로는 약간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일단은 에이스테크가 이제 동전주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비온이나 휴림네트웍스 같은 종목들도 좋긴 한데 휴림네트웍스 월요일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흐름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동전주,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무조건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전주에서 빼버렸어요. 자, 10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T사이언티픽이 지금 얘도 동전주인데 빗썸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빗썸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 때문에 빗썸이 상장을 한다고요? 야, 이거라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죠? 위지트도 마찬가지 그 관련된 이슈, 빗썸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죠. T사이언틱.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빗썸 관련한 종목이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빗썸,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온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콤. 이거 장중에도 제가 라이콤 올라올 때 한번 말씀드렸죠. 장중에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 수급이 못 들어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쵸? 라이콤. 요거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활성화 시작. 이슈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 5.8% 올랐는데 이게 월요일날도 수요일이죠. 영향을 꽂히나 한번 보세요. 슈어소프트테크. 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4.6%. 그 다음에 프론티어. 자, 프론티어. 요것도 마찬가지. 프론티어도 뭐 계속 주가는 괜찮은데 요것도 자율주행.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10월 10일날 공개한다고 그러죠. 사이버트럭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활성화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얘도 2%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JLK. 야, 장중에 JLK도 많이 봤는데, 그죠? 요거 뇌졸중 AI 진단솔루션 미국 진출 기대감. 뉴스는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밀렸으니까 그쵸? 5에 밀렸어요. 수급 들어오고 1차 수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누르면서 움직임 나오다가 오후장에는 무너졌는데 시간으로는 3.4% 올랐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패션 관련한 종목 강민준 대표 이사 뭐 사퇴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겁니다. 시간으로 2.6%. 퀀텀몬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으로 다시 2.5% 올랐어요.
잠깐 반등이 나올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죠. 보통 이런 걸. 예,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원 시스템. 조현범 회장이 이즈 3주 내에 한원 시스템 인수 마무리, 예, 지분 54% 확보했다.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네요. 2.3%.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계속 밀리고 있는데 비전 이끌고 정밀기계에 민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시간을 1.9% 올랐는데, 요거는 인적 분할되는 때문에 특별하게 더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아직도 위에서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고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그 물량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 뭐 라이콤 정도, 그리고 요것도 T사이언픽도 빗썸이 만약에 진짜 상장 얘기가 나오면 괜찮겠지만은 이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단발로 보시고요. 라이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 예, 계속 보셨죠? 그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알려드리잖아요. 움직임 나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요즘 주식은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휴일이죠. 휴일 잘 보내시고, 예,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